큰 들판이라고 해서 옛부터 한밭이라고 불리웠던 대전은 남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 537평방킬로미터의 현재 인구 110만의 삶의 터전입니다. 서남쪽으로는 호남지방, 동남쪽으로는 영남지방, 남쪽으로는 남해지방으로 통하는 명실공히 삼남의 관문으로 중부 거점 도시 중도라고 불리는 활기찬 대도시 대전. 대전은 주변에 산이 겹겹으로 둘러싸인 넓은 분지인데 동쪽으로는 계족산, 남쪽으로는 보문산과 식장산, 서쪽으로는 구봉산, 산장산, 계룡산 등이 병풍처럼 둘러 명산들의 보호를 받으며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산이 있는 곳엔 마땅히 이름난 강이나 하천도 따르기 마련인데 대전은 크게 대전천, 유등천, 갑천의 3대 하천이 도시의 젖줄로 시가지를 관통하며 천리물길 금강으로 흘러듭니다. 인공호수 중 하나인 대청 다목적 댐은 총 저수량이 9천만 톤으로 잔잔한 수면에 일렁이는 산 그림자를 자랑하는 대청댐은 댐 높이 72m, 길이 495m에 달하며 6개의 대형 수문을 갖고 있습니다. 4천여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수면과 곳곳에 생긴 아기자기한 섬으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대청호는 대전, 청주 등 중부지방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대청댐 유역은 대전 주변의 여러 관광지와도 잘 연결돼 있습니다. 대전은 아득한 선사시대부터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1991년 7월 둔산지구 신시가지 공사를 하면서 발견된 구석기와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집토와 유물은 대전이 뿌리가 없는 도시라는 속설을 뒤엎는 획기적인 역사 자료로서 학계의 흥분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대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 중엔 옛 산성이 있는데 그중 계족산성은 신라와 접경을 이룬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백제 산성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잘 보수돼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보문산성을 비롯해서 대전 주변엔 크고 작은 백제 산성이 30여 개가 넘어 대전이 분명 역사의 고장임을 말해주며 장중한 규모의 성곽이 잘 보존돼 보기가 좋습니다. 대전에서 멀지 않은 계룡산 기슭 신도 안에는 태조 이성계가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려 했다는 얘기를 전해주는 주춧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궁궐을 짓기 위한 초석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이 주춧돌엔 아직도 그 흔적이 역력합니다. 조선 후기 이 지방에 많은 선비들이 남긴 유적 중 쌍청당은 조선시대의 학자 송유 선생이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와 지은 건물로 선생의 호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은 기호학파의 정통맥을 이었는데
동춘당은 송준길 선생이 벼슬에서 물러나 생활하던 건물로 회덕동에 위치한 귀중한 보물입니다. 또한 가양동에 위치한 남간정사는 우암 송시열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유서 깊은 옛 건물입니다. 계족산 기슭의 옥류각은 옛 문인들이 찾아와 학문을 갈고 닦은 곳이며, 석교동에 있는 봉소루는 일찍이 한밭에 터를 잡았던 의령남 씨 후손들을 가르치던 강학지소입니다. 조선 영조 임금 때 호조 판서를 지낸 권희진 선생의 호를 딴 유해당 건물 또한 역사의 향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시 동남방 식장산 중턱에 있는 고산사는 고려시대 목조 건축 기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으며, 이 같은 크고 작은 많은 사찰들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계룡산의 동학사는 백제 때 회의라는 스님이 창건하고 신라말 도선국사가 중건했다고 전하는데, 현재는 비구니들의 강원으로 청아한 독경 소리가 찾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전을 얘기할 때 철도를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대전은 철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1905년 1월 1일 경부선 철도가 개통했고 1914년 호남선 철도가 개통한 이래 대전은 전국으로 뻗어가는 육로교통의 요충지로서 지역 간의 도로망을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발전을 재촉했습니다. 대전은 또한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 1973년엔 호남고속도로, 1987년에는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돼서 각 지역을 잇는 삼지창형으로 고속도로가 뻗어나가고 있어 교통요지로서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전을 찾는 차량도 인구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1989년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중부지역의 거점 도시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고 있는 대전. 그 발전의 속도가 빠른 만큼 젊은 도시로 여겨져서 사람들의 표정에서마저 젊고 활기찬 도시 발전의 면모가 엿보입니다. 대전 직할시는 인구 110만, 면적 537평방킬로미터로 해마다 유입 인구도 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전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유성온천은 백제의 선비나 유신들이 집단으로 살던 성이라 해서 유성이라 불렸는데, 지금은 온천 관광객을 위한 최신 설비의 호텔들이 속속 들어서서 온천 관광 단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유성온천에서는 조선의 임금인 태종과 세종도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입산수도하는 승려나 선비 또는 아들 낳기를 원하는 신혼부부가 꼭 들르고 싶어하는 고장이었던 것입니다. 유성온천수는 지하 350m의 화강암 탄층 구조선을 따라 분출되는 알칼리성 탄천수입니다. 여기에는 라듐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신경통, 류마티스성 질환이나 위장병, 당뇨병 같은 성인병 치료와 병 후 회복을 위한 요양을 하러 이곳 온천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부터 효과가 좋은 영천으로 알려진 온천수는 하루 생산량만도 2,000톤이 넘어서 풍부한 자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유성에서 멀지 않은 지척에 우리나라 첨단 과학기술의 산실인 대덕연구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총 면적 843만 평에 달하는 이 연구단지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등 많은 연구기관들이 들어섰는데 지난 1971년에 기공해서 올해 완공한 세계적인 테크노피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단지와도 연계돼 있어 세계 선진국의 첨단 연구단지와도 구분되는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을 한데 묶는 조합형 모델의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대전 엑스포 93은 21세기를 여는 첨단 한국의 꿈을 기대하는 관광객의 발길이 매일매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국립충남대학교와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한 한국과학기술원, 사립인 한남대학교, 대전대학교 등의 종합대학이 있으며 이 밖에도 4개의 4년제 단과대학과 대전전문대학을 비롯한 5개의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이들 대학에서는 많은 미래 인력을 배출하는 등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워가는 교육의 요람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전의 제2국립묘지는 지난 82년에 안장 업무를 시작했는데 총 면적 100여만 평의 묘역에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장병, 경찰 등 모두 6,500여 기가 안장돼 호국공원은 물론 시민의 경건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새로운 제2도심권을 형성하고 있는 둔산 신시가지 개발공사는 9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반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파트 4만 8천 가구, 단독주택 13,800가구 등 모두 6만 천여 가구의 주택이 세워지는데 총 면적이 대전시의 1.6%인 263만여 평이며 수용인구는 대전시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만여 명이 됩니다. 특히 금년에 기공해서 96년에 완공될 정부 제3청사는 지하 5층, 지상 20층의 초대형 건물로 지어지는데 이곳에는 조달청, 수산청 등 10개 정부 외청과 문화재 관리국 등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전은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면서 제2수도권으로서 균형 있는 신도시가 이룩될 것이 분명해집니다.
최근 대전문화원이 구봉산이란 옛 시비로 대전 팔경이란 노래를 작곡했습니다만 조선시대 학자 우암 송시열 선생은 대전의 보기 좋은 경치 8곳을 한 폭의 글에 담아 찬미할 만큼 대전은 옛부터 풍치 좋고 살기 좋은 고장이기도 했습니다. 새봄을 맞아서 벚꽃이 활짝 피면 더할 나위 없이 화사한 풍치를 이루는데 신탄진 담배 인삼공사 인근의 벚꽃길과 대흥동 고갯길의 퇴미 벚꽃 동산은 해마다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또 도심 곳곳에 조성된 꽃길이나 꽃화단도 보는 이들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쾌적한 도시 공간을 이룹니다. 특히 근래에 유명해지기 시작한 동학사의 벚꽃길 역시 새로운 볼거리로 관광객들에게 이름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 선조 때 송몽인 선생은 갑천의 추나추동을 갑천팔경으로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옛 선인들의 대전 예차는 계룡산이나 식장산, 보문산을 소재로 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도 계룡산은 봄철의 춘산백화, 여름의 녹음방초, 가을의 만산 홍엽과 더불어 겨울철의 심계백설을 자랑합니다. 이 계룡의 절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신비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그 고장 사람들의 생활의 질은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도 알 수 있습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가을철에 열리는 백제문화제는 우리나라 3대 문화제로 손꼽히는데 매년 가을 공주와 부여에서 번갈아 치러지고 있어서 이 고장에 그야말로 옛 백제문화의 향기를 넘쳐나게 합니다. 넓고 푸른 들이라고 해서 한밭이라고 이름 지어진 대전의 옛 지명을 딴 한밭제는 다채로운 행사로 매해 가을에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 엑스포 93을 치르면서 세계 속의 대전으로 알려질 자랑스런 도시라는 자부심으로 전통을 새롭게 갖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천 휴양지로 알려진 유성에서도 전국 최초로 온천수 공원을 개장하고 온천제를 풍성하게 열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지는 온천제는 온천 아가씨도 뽑아서 쾌적한 휴양지 유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도시로 확실히 희망찬 미래를 향해 발돋움해가는 성장의 도시입니다. 이 고장에 사는 사람들은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고 역사와 전통, 풍습과 문화, 자연환경과 산업 등 이모저모의 살림을 알차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한밭, 활기찬 미래 도시로 탈바꿈할 21세기를 꿈꾸는 대전입니다. 친구가 되고 싶어. (1993년) 대한민국의 제전이며 세계 경제, 과학, 기술, 문화의 종합올림픽으로 평가받는 엑스포가 이곳 대전에서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립니다. 93일간 열릴 이 세계무역박람회에는 세계 110여 개국이 참여해서
서울 올림픽이 동서 이념의 벽을 무너뜨리고 화합과 전진을 다짐했다면 대전 엑스포 93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벽을 허물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산업과 과학기술, 경제와 역사의 만남의 장인 대전 엑스포에서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그리고 국제기구와 기업들이 참여해서 국제교류의 장이 될 것이기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외교 성과를 크게 높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열리는 대전 엑스포 93은 대덕 연구단지 동남북에 있는 도룡지구에 주 행사장 27만 3천 평, 보조 행사장 20만 평의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대전 엑스포 93을 계기로 대전은 첨단기술 개발과 고용 증대, 수출 신장, 건설 경기 촉진, 관광산업 진흥 등 많은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덕 연구단지는 한국 과학기술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이며 국제행사 유치로 해서 대전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이고장에 사는 사람들은 커다란 자긍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토의 중심 핵으로서 산업, 경제, 교통, 행정의 중요한 위치에서 날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대전 엑스포 93을 계기로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전에서 세계 속의 대전으로 크게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전은 명실공히 첨단 과학도시, 쾌적한 전원도시, 제2행정도시에서 국제적인 세계의 도시, 2000년대를 여는 미래 도시로서 그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